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한반도 핵무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선 분이 계시죠.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선 후보 행보를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하신 거죠? 네, 예. 지난 월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해내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색 자켓을 입으셨는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제가 오늘 제 슬로건이 네. 국민 모두가 편안한 네. 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가 제 네. 슬로건인데 일단은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형태를 보니까 제가 이 색을 좀 강한 색으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긴 네.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로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다 통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도 발사하고 김정남도 암살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북한 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2010년, 13년도에 고모부 장성택을 아주 네. 고사포로 잔인하게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기 형을 이렇게 또 여간첩을 보내서 피살시켰는데 김정은의 그 정권 야욕에는 야욕 앞에는 그 혈육도 다 추풍낙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네. 지금 북한의 이제 김정은 정권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정은은 한 손에는 핵, 한 손에는 미사일, 얼마 전에도 미사일 발사했고요. 양 손에는 핵과 미사일 들고 있고 이 머리가 지금 이성이 마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비되고 있는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 이 도발할지 모른다. 핵과 미사일로. 예. 제가 2010년도에 이제 18대 때 국방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무슨 뭘 목도를 했냐? 네. 천안함 폭침을 마무리하면서 제 국방위원장이 됐는데 네. 연평도 포격을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민가를. 아하, 근데 예. 민가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수백 발을 그냥 쏜 겁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예, 민간인인데. 예. 그러니 저 지금 잔인무도한 저 포악한 정권으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이가 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 억제력, 도발을 감히 엄두도 못 내게, 오판을 못 내게 억제를 갖춰야 된다. 그런 뭐죠? 차원에서 제가 한국형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예, 그걸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핵무기를 북한처럼 만들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10년 동안 보시면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이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만 2차례 했습니다. 5차례 핵실험했고 예. 24차례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 예. 얼마 전에 또 중거리 미사일 또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또 SLBM이라는 또 이런 또 잠수함에 쏘는 또 거.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거 잠수하면서 네. 그렇죠. 이 대량 살상 무기의 발전한 고도가 심각합니다. 그 위협이 우리 현실을 다가온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10년 동안 뭐 했냐? 말폭탄만 했습니다. 말폭탄. 북한은 핵폭탄을 10년 동안 끊임없이 고도화시키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말폭탄만 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모여서 규탄결의안 박수치고 예. 또 유엔 안보리에 UN 제재했고 뭐 국제사회가 경제도 했지만 그것이 다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오체 핵실험 또 엊그제 발사한 또 중장거리 미사일 이것이 그동안의 현실인 거죠. 대북 정책, 그동안의 북핵을 저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이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이런 보입니다. 진단을 하시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예. 핵을 개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뭐 NPT 탈퇴를 해야 됩니까? NPT 10조 규정에 보면 예. 비상사태 때에는 NPT 가입한 국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제재를 그렇죠. 받지 예, 않고. 그럼요. 규정이 있습니다. 10조에. 그러니까 비상 상황 속에 비상 사태는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쟁이 지금 그러니까 잠시 멈춘 그렇죠. 상태입니다. 정전 상태죠. 예, 정전. 예. 한쪽은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뭐 한미 동맹이라는 그 해구산으로 우리가 억제했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그러면 예.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2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육자 회담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 정권에게 핵을 포기하고 네. 남북이 같이 평화와 공동의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 호소를 했건만 네. 20년 동안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요. 20년이라고 그러셨지만 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화를 열심히 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난 9년 동안은 뭐 대화다운 대화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예. 미사일은요 이미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그 유은 통치 비슷한 겁니다. 아하, 예.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요. 2006년에 처음에 이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그 전에부터 다 준비가 됐고요.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냥 쭉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안 하는 바람에 핵무기가 시작된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네.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강력히 억제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 예. 근데 한간에는 이제 원유철 후보께서 아직 국민에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네. 낮기 때문에 네.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튀어보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아, 뭐 네, 노이즈 예. 마케팅?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눈에 확 띄는 뭔가를 하기 네. 위해서 네. 별 고민 없이 그런 게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래전부터 생각하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 네. 국방위원장 할 때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죠.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같이 포기한다. 사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서 핵 포럼을 만들었어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네. 함께 네. 핵 포럼 만들어 전문가들 말씀 다 듣고 했는데 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네. 대한민국 마음만 먹으면 막강한 과학력, 기술력, 경제력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수 6개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그 미국이 뭐라 그럴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굿뉴스가 아니겠죠. 그 중국은? 중국도 물론이죠. 네. 저는 지금 사드 배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솔직히.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사드 방어용이거든요. 이걸 배치하는 것도 지금 중국이 내정 간섭하듯이 이래저래 하고 있고요. 또 미국도 사실 여러 가지로 저기 하는데 아무튼 저는 더 강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위, 네. 군사 주권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좌고우면할 거 없이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면 사드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후보 시절에 네. 한국 핵무장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 그랬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래서 네. 제가 새누리당 그 당시 특사단장으로 미국에 갔을 때 네.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김정은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뭐 협상했다 그래서 안 된다. 대한민국 빼놓고 햄버거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 햄버거를 먹겠다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더 만들지 그런 마라. 뜻이야. 그거 안 된다. 그건 사실 미국의 ICBM 이 장거리 미사일 안 날아가면 네. 뭐 이게 될 수도 미국은 있다 신경 안 이런 취지도 혹시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절대 안 된다. 제가 모든 인수위원들하고 미국 공화당의 외교안보 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비핵화를 해든지 네. 안 되면 우리도 핵무장 강력한 해달라. 핵 억제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음. 그거는 뭐 우리 국민의 또 우리 국가의 이게 운명이 달린 자유권이다. 문제다. 자유권차는 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원슈 후보께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인 비전, 사업 중에 하나가 유라시아 큰길 프로젝트라는 공약입니다. 네네. 근데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지 궁금한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해 주신 판넬을 한번 그래. 보면서 네네. 설명을 듣겠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네네네. 예. 유라시아 자, 이거나요? 큰길. 예, 유라시아 네. 큰 길입니다. 네. 유라시아 큰 길은 네. 이 유럽과 아시아, 네. 이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한국이 여기 있구나. 예, 한국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 아닙니까? 네. 이 반도는 이 대륙과 그 해양의 연결 지점에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이 지경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그러네. 예. 북한 벽에 가로막혀서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처럼 예, 됐죠. 그렇습니다. 섬처럼 돼 네, 있습니다. 네, 섬처럼. 네. 이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인구의 70%,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그렇습니다. 유럽 쪽이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수출한국 아닙니까? 우리 유라시아에다가 대한민국 우수한 제품을 많이 팔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력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 실크로드,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무역 실크로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 되게 예. 지금 배로 왔다 갔다 하죠. 아니,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지금 항공기로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물건을 발주했을 때 네. 가는 수송기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수송 부산항에서 할 때입니다. 네. 네. 부산항에서 가면 이렇게 대만 해협을 거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네. 이제 이게 홍해, 수에즈나 거쳐 이렇게 예. 갑니다. 이 수송길이 한 달, 약 30일 걸립니다. 네. 예. 그런데 러시아의 횡단 철도인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 네. 이 TSR로 갈 경우에는 열흘이면 갑니다. 열흘. 그리고 중국 대륙 철도, 이 중국 횡단 철도 갈 때 일주일이면 갑니다. 평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수송길이 짧아질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물류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물류비용이 좋아지니까요. 한진 해운 사태 때 보듯이 네. 이 바닷길이 막히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예.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연결을? 그래서 제가 네.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맨 처음에는 구상했던 것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건데 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뭐냐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철도입니다. 네. 기차가 이제 부산 출발해서 강릉, 제진, 나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TSR 그렇죠. 북한을 통과해서. 네, 북한을 통과해서 가는 게 바로 실크로드 그러면 익스프레스였어요. 당분간은 안 되겠네. 예, 이거를 이제 북한이 정부에서 지금 뭐 저런 예,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어. 정부에서 이런 구상한 겁니다. 그 네. 제가 이거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북한의 북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이거 뭐 계속 이제 구호로 해놓은 곤란하다. 네. 새로운 대안을 찾자라고 네. 대안을 제가 제시한 것이 그렇다면 백길을 이용하자. 백길로. 예, 아하. 평택 당진항에서 열차 페리를 이용해서 중국 연태를 가서 중국으로 바로 연태에서 가서. 기차를 타고 음, 중국 횡단철도를 달려가는 겁니다. 이거 북한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그리고 북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황해 바닷길을 넘어서 열차 페리를 이용해서 가는데 해저 터널. 아니요. 열차 페리. 백길로. 아. 이 열차 페리가 뭐냐면 이런 열차 겁니다. 페리가 뭐, 예. 열차 페리를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그렇죠. 예, 이거 놓으시고. 열차 페리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열차 페리는 쉽게 해서 이 배에다가 이렇게 기차를 실어 가는 겁니다. 아, 이 배 안에 지금 배 안에 기차 들어가는 거네 지금. 아, 이런 그래서 이 게 배가 있군요. 그냥 평택 당진항에서 중국 산동에 있는 연태항으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럼 도착할 거 아니에요, 항구에요? 네. 그럼 기차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또. 배에서 바로. 나에서 배에서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야, 중국 대륙철도를 달리면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열차 페리고. 그게 열차 페리. 그런 게 보통 있군요. 예, 그런 네. 열차 페리 기능입니다. 아, 그래서 예.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외교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네. 용역을 줬어요. 네. 다 야당 의원들도 도움을 주셨어요. 외교 유통위의 여야 의원들이 다 도움을 줬어요. 그 증액할 때. 그래서 이제 줬더니 경제성이 있다가 나왔어요. 아하. 작년 3월에 제가 유라시아 큰 길을 만들 때까지 이제 뭐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개 부처하고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전철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서해 쪽으로 가는 건 뚫렸단 말이죠.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동쪽도 가자. 예. 이 환황해권이 있으면 환동해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강원도 동해안에서 네. 마찬가지로 열차 페리를 띄워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금 이거 백길들이 지금 왔다 있긴 갔다 있습니다. 하죠? 예,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열차 페리를 띄워서 가면 여기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예.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중국 횡단철도, 네. 오른쪽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네. 환황해, 환동해가 다 알겠습니다. 연결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거 하나 더 있으시죠? 예, 나중에는 아예 터널을 뚫는 겁니다. 예. 터널. 이 터널 뚫는 겁니다. 이 마지막 완성되는 유라시아 네. 큰 길인데요. 어디에서 한중간에 해저 터널 뚫는 겁니다. 예. 이 평택 당진 쪽에서 이게 전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370km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산동에 많이 들 것 같은데. 저희가 추정할 때 100조 정도 예상하는데 네. 중국이 50조,
우리가 50조. 양쪽에 초반시 서로 됩니다. 예, 도움이 50조 되니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중 해저터널을 뚫면 이게 다 동그라미가 인공섬이거든요. 인공섬도 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공섬에다 레저 휴양 시설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레저, 그러니까 뭐 바둑, 체스, 서양식 자체스, 그다음에 성형 중국 사람 성형 좋아하니까 와서 성형 수술하고 여기서 성형 단지, 예, 이런 거 의료 관광 관광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한중 해저터널을 통해서 요 구간만. 근데 이쪽은 뭡니까? 이제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이거는. 이건 그동안 예. 논의가 됐던 건데.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이 한중 해저터널만에서 얻어지는 그 경제 효과가 일자리가 120만 개, 또 어마어마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가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뭐 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일 해저터널까지 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이제 유라시아 풍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섬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일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그리고 나중엔 남북 연결 철도를 통해서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고 또 중국 대륙 철도를 연결하고 이렇게 반지 모양의 둥근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어서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단순히 철도와 물류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관광, 여행, 에너지 이런 모든 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야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원유철 후보의 대표 공약입니까? 네, 제가 이번 대선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대표적인 핵심 공약 중입니다. 후보 선언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예. 별도로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은데 구간별로 나오는 일자리라든가 경제 효과, 생산 유발할 거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차차. 알겠습니다. 저건 무슨 갑자기 4대강 생각이 나는데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 또는 지자체 또 참여하고 기업, 그러니까 민관이 다 참여하고요. 또 외국 자본 다 해서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 공동으로 이 남북한과 함께 합작 사업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저 정도 되면 북한이 불장난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또 이제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 바른정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 내지 마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라시아 큰길 얘기를 듣는 바람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짧게 진행. 후보 내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뭐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후보 내지 말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우리 그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간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셨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예. 친박, 진박, 간신배들이 대통령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라까지 망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진박 간별사를 자처한 조원진, 공천 개입 막말 파동 주인공 윤상현, 촛불은 꺼진다고 민심을 짓밟은 김진태, 이런 진박 소위 간신배들이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을 앞두고 바른정당의 이종구 정책위원장이 네.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같은 정당에 계셨던 분이 말씀 저렇게 하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저는 지금 집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빅테이블을 새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말, 정말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나고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대한민국 두동강이 나고 있고, 또 정말 이 탄핵 정국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마주 달리는 두 기차처럼 달리는 걸 보고 이제 세워야 된다. 여야 그 당 대표와 또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여야 정치 대협상회를 통해서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된다.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운명의 날이 사실 뭐 심판이 결정된 날이죠. 그런 날 결정이 되면 지금도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오시는데 이제 주말 집회가 아니라 매일 집회가 될 겁니다. 탄핵 후가 더 걱정이다. 네,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도 걱정이고요. 그 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대타협을 해야 된다. 네. 그걸 제가 아주 성명도 발표하고 호소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저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에 나갈 일이 아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예. 이건 정치적 해법을 예, 모색해야 정치를 된다. 풀어가자. 네. 예, 예. 문제는 지지율입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아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낮습니다. 네. 조사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여야의 그 대선 주자들이 소위 대선 주자들이 지난 대통령에 출마를 하셨던지 네. 아니면 최소한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대다수입니다. 아하. 근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마 선언한 지가 겨우 이제 열흘 돼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열흘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네. 또 저의 확고한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비전 이런 네.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네. 좋은 그 결과로 맺어지도록 알겠습니다. 지지를 많이 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는 뭐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죠. 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소중한 분들이지만 전 당내보다 당에 있는 분이 사실 걱정입니다. 네. 당내는 문제 없다. 네. 당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이제 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그 황교안 권한대행 출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대통령 출마를 생각할 여력이 없죠.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든가 네. 또 최근에 구제역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때고요. 나중에 이런 거 다 풀리고 또 탄핵 정국이 또 해소되고 또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황교안 대행도 나오실 수 있고 황교안 대행께서는 지금 법 여권 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고위당 정의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에서는 원유철, 원내에서는 이제 황교안 대행. 그래서 멋지게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경쟁을 해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대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보 단일화? 바른정당. 사실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시려고 할 때 제가 간곡히 말렸습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님, 네. 유승민 원내대표님 지금 나갈 때가 아니다. 내년이 대선인데 그 당시에 내년이 네. 대선인데 나가면 되겠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혁신을 하고 네. 개혁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지. 네. 지금 탈당하시면 어떻게 하냐. 지금 탈당하는 것은 보수의 균열이고 네. 오히려 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9인 중진 협의체도 제안하고 네. 나중에 6인 중진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 모셔서 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거듭게 태어나자. 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 유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워낙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니까 함께 해야 된다. 예, 그럼요. 네. 지금은 너무 위기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알겠습니다. 보수 중도 세력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 포용할 생각입니다. 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악수하시죠.